제가 저 의원님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의 신분 말고 네. 축구 선수, 네. 축구인으로서 네. 저희가 이제 유소년 축구 저희는 유소년 축구 관련된 관심도가 많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소년 축구 대회에 네. 유소년 특별 규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거든요. 예. 그 특별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네. 잘 아시겠지만 지도자는 경기장에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칭찬만 해라. 예. 이런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네. 번째는 골키퍼의 이제 킥 또는 이제 손으로 스로잉 던진 게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예.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네. 그냥 축구인으로서 네.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레알 축구인이죠. 왜냐하면 축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직업적 정치라는 여러 가지 뭐 정당 활동도 하고 했지만 네. 전 지도자도 했었고요. 네. 또 아까 말했지만 수원 FC의 플런트도 했었고 네, 네. 또 대한체육회랑 대한축구협회에서 강사도 했었고 네. 또 이런 관련 학과에서 강의도 했었었는데 네. 정말 제가 보는 견해에서 하나는 지도자는 경기장에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겠어요. 네. 옛날에 이제 일부의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강압적인 지시와 폭언 폭행을 했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선수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가장 우리 사회가 운동을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단면이 안 좋은 단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자꾸 일반화가 됐는데 네. 저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어떤 규정도 어떤 현장이나 그 현장 당사자들 위에 자꾸 굴림해서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압적인.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정말로 이 경기장에서 폭언 폭행이나 이런 것들 또 과도한 뭐 로봇 지시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면 철저하게 지도자 교육이나 어떤 보수 교육 이런 강습회 과정에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하고 정말 그런 게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면 일벌백계 하고 정말 그런 부분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경기장에서 정말 그런 피드백 하나 또 혹은 정말 긍정적인 칭찬이라도 어떤 경기력과 관련된 지시 하나가 아예 경기력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사실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경기장 가보면 또 암묵적으로 또 용인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좀 현장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적용하면 우리 자동차 과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에서 30km인데 네. 30km 넘으면 따발총이 나가야 돼요, 거기서. 30km 과속 못 하시게. 아니면 아예 전자 시스템으로 제어를 해. 네. 이렇게 해서 30km를 못 넘게 속도를 못 올리게 딱 전자 장막으로 제어라는 네, 거예요. 네. 정책은 그런 식으로 구현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넛지라 그러거든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하게 바뀔 수 있게 방향을 자꾸 유도해주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네. 역할인 것이지. 왜냐면 이건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이건 부족한 조항이다. 미국에는 코칭 협회가 있습니다. 네. 각 연령별로. 네. 거기에 그 규정이 있어요. 지도자는요, 기본적으로 기술만 가르치는 코치가 아닙니다. 인생을 인도해주는 교육자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코칭이나 티칭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 아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인적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부정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못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전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잘 쓰지 않는 고급 단어와 잘 정돈된 문장과 저희가 정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맨날 이렇게 지도자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또 이게 공적인 부분에서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좀 방송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만들어 아니, 보이는 아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네. 지금 진지하게 됩니다. 이거 저희 한 10년 동안 계속 영상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끌어올려서 네. 두 번째 예. 그 규정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연령대에서는 어찌됐든 애들이 이런 빌드업이라든가 어떤 기본기에 국한돼서 좀 이런 것들의 향상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협회에서 인원도 제한하고 자꾸 그런 식의 네. 제도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지도 현장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어떤 골키퍼가 킥을 잘하는 게 어쨌든 이제 승패에 연연돼서 집착이 되다 네. 보면 그냥 전술 없이 기술 없이 그런 것들에 의한 득점을 자꾸 유도하는 식의 행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없어질 수 있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 왜? 킥이나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 네. 킥이나 스로이는 골키퍼한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저 우리 의원님은 골키퍼 출신이십니다. 네, 저 골키퍼 네. 출신이니까요. 근데 그걸 함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게 킥도 그냥 다 뻥 차는 킥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어떤 뭐 미들킥이든 이 거리 단계별로도 킥의 종류가 있을 수 있고 패턴이 다 틀려져요. 그렇죠. 스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이 빌드업의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걸 또 팀 전술에 녹아내는 것도 또 필드 선수들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딱 막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성인 경기장이나 성인 축구에 딱 중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오히려 그건 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골든 에이지잖아요. 그렇죠. 가장 황금기인데 네. 그때 이 킥과 스로인에 대한 적절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그거 이제 막아놓으니까 페널티 박스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와서 수비가 받아서 거기서 킥해요. 네, 요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제대로 어떻게 정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 제도에 만약에 이게 악용이 되면 수비가 내려와서 요 볼 패스 주고받는 거 하나.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요걸 제도를 굳이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거 받는 것도 일환이긴 한데 요건 좀 한번 꼭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저번에 박영수 강사님도 한번 나오셔서 의견을 네. 내주신 것 중에 네. 그 킥을 하는 거는 막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공을 딱 인플레이 상황에서 공을 잡고 발리킥을 해서 하프라인 넘기는 건 좀 맞고 네. 공을 잡고 상황을 빨리 인지해서 빠르게 네. 뭐 던지거나 이런 거는 뭐 골키퍼는 어깨 힘도 있어야 네.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네, 말씀을 저도 그 하시더라고요. 정도. 스로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박영수 선생님도 워낙 또 제가 존경하는 또 네. 골키퍼계의 대부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패스잖아요. 그래 킥 차는 거는 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저도 해도 스로인은 어쨌든 골키퍼나 이 빌드업의 일환이거든요. 네. 스로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언더, 오버, 그다음 뭐 옆으로 하는 스로인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테크닉이고 또 이거 빌드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 네. 박영수 강사님도 그때 놓고 차는 킥은 또 넘기면 어떠냐. 왜냐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그러니까 뭐 오래된 얘기긴 하나. 박영수 강사님 네덜란드 한번 다녀오셨고요. 네. 근데 거기는 오히려 골킥을 앞에다가 더 놓고 선수들 성취감을 위해서 킥을 멀리 차게 하는 것도 유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질문이 되게 많아서 저희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너무 일목요연해요. 진짜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키가 되게 달아요. 그,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되게 그쵸. 이게 원래 우리가 얘기했으면 되게 어려웠을 얘기라고 이게. 근데 이거를 되게 뭐라 해야 알아듣기 쉽게. 너무 아니 오히려 저는 제가 말을 잘했다기보단 질문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왜냐면 그렇죠? 이거 잘 이렇게 네, 딱 아주 정리할 수 있게 딱 잘 제가 좀 그렇게 평상시 생각하는 부분만 야. 골라가지고 딱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야, 이 이게 질문이 신의 한 수다. 야, 감사합니다. 제가 네. 저 의원님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의원님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네. 오글거리는데 네. 황대우 의원님께 축구란 네. 전 축구 시키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말 잘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면 저한테 축구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웠고 그 단체 운동 경기의 특수성상 여러 가지 아이들과 조력하는 걸 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웠고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팀의 승리, 또 지역의 승리 이런 것들을 또 지향하는 단체 종목을 하면서 내가 사회로서 어떻게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성으로서 어떻게 공헌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배웠고 개인적으로 전 골키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불합리한 구조를 참 이렇게 몸으로 던져내면서 막는 수호신이 되겠다
이런 가치에서 보면 골키퍼를 하면서 했던 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축구를 하시는 부모님들께 저는 정말 저한테 축구는 가장 가치고 제 의정 활동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분명히 아이들이 이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또 실패해보고 또 이런 좌절과 이런 것들을 이런 자산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꼭 확신을 하고요. 아이들이 꼭 좀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잘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저는 만드는데 저도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축구를 빼놓고 제 삶을 논하기 힘들 정도로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 의원님 때문에 너무 속 더 시원해졌고 앞으로도 사실 기대도 돼요. 네.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더 뭔가 축구인으로서 축구를 이제 시키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또 네. 약속을 또 해주셨으니까 네. 앞으로 저희도 응원 많이 하면서 계속 네. 같이 갔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 진짜 먼 데까지 의회에서 여기까지 또 오시는데 혼자 직접 또 네. 와주시고 저희 이 조그만 채널에 아유, 무슨 관심 갖고 와주셔서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의원님께 많이 부탁드리고 좋은 질문 같은 거 부모님께 제가 받는 게 있으면 예. 의원님께 또 전달을 또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저희가 이렇게 안녕 한번 해야 돼요. 네네네. 자,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